자, 얘들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역시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오늘은 조건과 양보를 나타내는 이러한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종속 접속사가 뭐냐는 요 특징부터 살펴보면은 기억납니까, 얘들아? 종속 접속사는 바로 절과 절, 즉 다시 말하자면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속 접속사다라고 말을 했었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종속 접속사. 자, 잠깐 복습해 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수업 때 배웠던 종속 접속사는 바로 시간의 종속 접속사가 있었지.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어떤 단어들이 있었을까? 자, 뭐뭐 할 때라는 뜻을 나타내는 when,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인 as, 그리고 before이 있으면은 이것의 반대인 after도 있었고, 자, 그리고 until 뭐뭐 할 때까지라는 단어는 till도 똑같이 쓸 수 있었다라고 그랬고, since 언제 이후로 또 다른 뜻도 있었다고 해서 곧 보게 될 거죠. 자, 요런 단어들이 바로 시간 접속사다라고 했는데, 자, 중요한 점은 요 포인트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시간 부사절, 즉 다시 말해서 시간에 종속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그 시간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고, 그 대신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라고 말을 했었네. 자, 요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봤던 이유의 종속 접속사가 있었죠. 자, 이유를 나타내는 거, 즉 다시 말하자면은 뭐뭐 때문에라는 because가 있었고, 자, 또 어떤 단어도 뭐뭐 때문에라고 썼죠? 아까 여기서 나왔던 since가 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만능의, 즉 정말 많은 뜻을 가지는 as라는 단어도 이유를 나타냈다라고 돼서, 자, 다시 말하자면은 요런 접속사들이 나오게 될 때는 뒤에 이유와 혹은 다시 말해서 원인이 이렇게 오는 문장이 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요 문장을 이렇게 전환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자, 뭘로? 자, 이유의 반대는, 즉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겠죠. 자, 뒤에서 결과가 나오는 문장을 전환할 때는 우리가 접속사 so를 사용할 수도 있었다까지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접속사, 먼저 조건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로 조건을 나타내는 조건 접속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조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름부터 보자. 자, 조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너희한테 자, 제시 면제권을 너희한테 다 준다고 하는 거야. 자, 쌤이 제시 면제권 너희한테 다 줄게 이렇게 말해. 근데 다만 선생님이 그냥 주진 않겠죠. 뭐를 건다? 이렇게 조건을 걸겠네. 다만 만약에 너희 모두가 단어 시험을 100점을 맞는다면 이렇게 쌤이 조건을 내거는 거죠. 자, 얘들아, 요거는 사실 진짜 찐 문장이니 너희 만약에 하루 딱 잡아가지고 전체로 만점 받는다라고 하는 날에 있으면 다 제시 면제권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자, 조건이라는 거는 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쌤이 제시 면제권을 줄 거야. 만약에 너희가 모두 만점을 받는다면, 아, 지금부터 우리가 볼 단어 잘 아는 단어죠. 조건 접속사는 if라는 단어로서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를 볼 겁니다. 자, 어디서 많이 봤던 요 접속사죠. 얘들아, 왜 익숙하다? 우리가 이거 어디에서 봤었어? i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직전까지 배웠던 가정법에서도 정말 많이 봤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쌤이 말했던 그 문장을 같이 만들어 보자. 자, 만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너희 모두가 all of you 자, 받을 것이라면 will get 자, 뭘 받는다고? 만점을 the perfect score 자, 쌤은 즉 나는 I 자, 줄 것이다 will give 너희에게 you 뭐를 준다고? 제시 면제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문장을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 문장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if라는 요 조건 접속사를 사용을 해서 요 부분이 바로 if라는 문장에 걸리는 뭐다?
부사절이다 라고 되고, 얘들아 기억납니까? 조건 접속사가 문장 맨 앞으로 가게 되면서 부사절이 이렇게 앞에 나올 시에는 지금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뭘 사용한다고 했었죠? 콤마를 사용한다. 지금 계속해서도 우리가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배우니까 이 부분도 계속해서 같이 사용해 줄 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게. 너희 모두가 만점을 받는다면 제면을 줄 거야.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만점을 받는 것도 아직 있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이고요. 자, 그리고 쌤이 제시 면제권을 준 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다 라고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원래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앞뒤 시제가 서로 동일시 될 때는 그 시제를 일치시켜주는 게 원래 기본 원리였어. 근데 쌤이 미래라는 거를 조금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자, 사실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맞다 틀리다? 자,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리게 된다라고 됩니다. 얘들아 왜 틀리게 되냐면은 자, 사실 우리가 봤던 요 부분과도 굉장히 상흡하는 부분입니다. 자, 봐봐. 지금 보다시피 아까 우리 봤던 시간 부사절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조건 부사절, 즉 조건의 접속사를 사용하는 그 부사절 내에서도 미래 시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됩니다. 대신해서 역시 무슨 시제를 사용한다? 대신 현재 시제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돼. 자, 그러면 쌤이 여기에서 간단한 퀴즈를 내보면은 자, 여기서 1번에 동사가 있고요. 2번에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들아 우리가 고쳐야 할 동사는 바로 몇 번이다? 자, 고쳐야 할 동사는 바로 1번이죠. 1번. 조심해줘야 돼. 자, 우리가 요 부분은 얘들아 이름이 뭐라고 한다 했지? 요게 주된 문장으로서 주절 기억납니까? 주절은 건드려주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었어서 착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동사를 바꿔보도록 하자. 자, will get 대신에 현재 시제로 바꿔서 우리가 바로 get이라는 요 동사로 바꿀 수 있겠다라고 봐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시간 접속사뿐만이 아니라 요까지가 전체야. 뭐 조건의 접속사도 역시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기억을 좀 하도록 하고 그러면 자, 한 문장만 더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문장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 자, 쌤이 바로 문장을 지금부터는 좀 적어볼게요. If it won't rain 콤마 찍고요. I'll do the laundry. 자, 이 문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나는 빨래를 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나와서 자, 여기에서도 역시 if라는 요 접속사가 사용이 됐죠. 요 조건 접속사가 사용이 될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들아 미래 된다 안 된다. 자, 안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won't는 얘들아 뭐의 추격형이다? 알다시피 will not의 추격형이니까 얘도 역시 문법적으로 틀렸어. 자, 그러면은 얘를 올바르게 고쳐줘야 합니다. won't rain을 고치자라고 하면 알다시피 rain이라는 거는 비가 오다라는 일반 동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do the d를 사용해서 부정문을 사용해줘야 되겠네. it이라는 3인칭 단수에 걸맞게 바로 doesn't rain, do the d 중에서 does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자, 요게 바로 올바른 문장이다 라고 돼서 자, if it doesn't rain, I will do the laundr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 지금부터 포인트로 볼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서 if가 나왔고 지금 doesn't라고 나와서 그냥 마냥 뭐뭐 한다면이 아니라 뭐라고 해석했어? 마냥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쌤이 2번을 적는 이유는 지금 하나 더 조건 접속사를 맞아 보려고 하는 거야. 쌤이 해석을 얘들아 뭐라고 했지?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석했죠. 자,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해석을 가지는 요 조건 접속사는 바로 뭘 보게 된다? unless를 보게 된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요 문장을 우리가 unless를 사용해서 전환시킬 수가 있다라고 됩니다. 자, 바꿔보도록 할게. 그러면 지금 요 문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바꿔볼게요. 자, if 대신에 unless를 사용합시다. unless it 그 다음에 doesn't rain 대신에 doesn't rain을 어떻게 고친다? rain이라는 현재 긍정 형태로 바꾸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수일치 시켜줘야 되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그대로 연결시켜주면 되겠네. 미안. I will do the laundry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unless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if not이라는 이렇게 if의 부정 형태를 나타낼 때 이렇게 전환시킬 수도 있다까지 봐주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또 중요한 부분은 unless도 역시 조건 접속사라서 요 사이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를 이렇게 사용한다까지 봐주면 돼요. 그러면 자, 쌤이 if라는 포인트에서 마지막 하나만 조금 더 봐주도록 할게. 얘들아, 요 포인트를 지금부터 좀 잘 봐줘야 돼. 자, 어떤 거냐면 요 문장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don't know if she will come tomorrow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가 여기서는 선생님 if라고 이렇게 접속사 나올 때는 will이라는 우리가 미래 시제 못 사용한다면서요. 이 문장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아,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입니다. 그럼 will이 가능해요? 자, 가능합니다. 근데 언제일 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조건 접속사로 우리가 if가 사용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will을 사용할 수가 있네. 자, 그러면 해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을 집어넣는다면 나는 모른다. 만약에 그녀가 내일 온다. 얘들아, 말 자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if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자, 나는 모른다. 혹은 알지 못한다. 무엇을? 그녀가 내일 올지 안 올지라고 해서 자, 여기에서 if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석한다? 뭐뭐? 인지 아닌지라는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요 포인트랑 다르다라고 되고요. 자, 요 포인트는 너희가 꼭 지금부터 복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게 요 포인트는 실제로 우리 이제 2학년 가면은 내신 배우지 얘들아. 내신 시험도 칠 건데 거기 학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구문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월암중학교 친구들 있죠. 그리고 대건중학교로 친구들 있지. 그 친구들은 얘들아 요 포인트 다 시험 범위에 나와. 2학년 때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과 요 부분을 구분하는 필요가 있겠다라고 되겠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아는 단어 뭘로도 고칠 수 있다? 바로 whether이라는 단어를 고칠 수도 있다라고 돼서 자, 요 포인트 if라고 나온다고 만약 뭐뭐라면 무조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요 포인트까지 같이 우리가 구분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포인트 구분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차차 알아가게 될 거예요.